네, 안녕하십니까. 5월 21일 모닝 미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일 마감 시장 및 증시 동향 발표가 있겠습니다. 김지원 연구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시황팀 김지원입니다. 전일 국내 증시는 미 신용등급 강등의 영향이 제한된 가운데 단기 상승에 따른 피로감의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무디스의 신용등급 강등을 불확실성 해소로 해석하면서 미 3대 지수가 상승을 했었고, 이에 국내 증시도 반등 출발을 했지만 추가적인 모멘텀은 부족했습니다. 최근 5주 연속 상승에 따른 피로감과 관세, 환율 등 불확실성 요인이 여전해 관망세가 부각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업종별로는 2차 전지주의 낙폭이 컸던 반면에 전력기기나 제약바이오 등은 상승 보이면서 차별화가 나타났습니다. 또한 전 거래일에 낙폭을 확대했었던 반도체주는 엔비디아의 컴퓨텍스 키노트에서 소형 AI 슈퍼컴퓨터 그리고 AI 추론 시장을 겨냥한 신규 제품군 등을 공개했다는 소식에 반등했습니다. 해외 증시 살펴보겠습니다. 미증시는 모멘텀이 부재한 가운데 경기 우려 및 예산안 관련 불확실성에 3대 지수 약세 보였습니다. S&P 500은 7거래일 만에 하락했습니다. 주요 연준 인사들의 발언이 있었는데요. 해맥 총재는 관세발, 스태그플레이션 우려를 제기했고, 보스틱 총재는 단기적으로 금리 인하 가능성이 낮다고 언급했습니다. 종목별로는 기술주 약세가 두드러졌는데요. 테슬라를 제외한 M7은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테슬라는 머스크 CEO가 향후 5년간 수장 자리를 지키겠다는 의지를 표명하고 또 정치 행보를 축소하는 발언을 한 영향에 소폭 상승했고요. 양자 컴퓨팅 기업 D-Wave 퀀텀은 차세대 양자 컴퓨터 시스템을 공식 출시한 영향에 26% 가까이 급등했습니다. 관전 포인트 짚어보겠습니다. 국채금리가 안정을 찾는 등 신용등급 강등의 영향은 일단락되는 가운데 주요국의 관세 협상 과정으로 시장의 관심이 다시 이동하고 있습니다. 연준 인사들은 이러한 관세 정책에 따른 성장과 인플레이션 악화를 우려하고 있고 금리 인하는 9월 이후로 미루겠다는 발언을 더했습니다. 관세 협상 결과에 대한 과도한 낙관을 경계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는 등 당분간 시장은 관망세가 부각될 것으로 보입니다. 매물소와 과정 속에서 차별화 장세가 예상됩니다. 감사합니다. 예, 다음은 상업용 부동산 자료입니다. 지세진 연구원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상업용 부동산팀 지세진입니다. 텍사스 주요 도시들의 오피스 공실률이 안정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우선 첫 번째 요인은 신규 공급 규모 축소입니다. 대규모 신규 공급의 영향으로 치솟았던 댈러스, 오스틴, 휴스턴 오피스 공실률이 신규 공급 축소에 따라 안정되기 시작했는데요. 2024년 오스틴과 휴스턴의 오피스 시장 신규 공급 규모가 예년 대비 작은 수준이었고 2029년까지 연간 스탁 순 증가량도 두 지역 모두 약 4.8만 평 미만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댈러스의 경우 2025년 1분기 5건의 프로젝트가 준공되면서 공실률이 또다시 최고치를 경신했는데요. 올해 추가로 예정되어 있는 신규 공급은 4분기 2건이 마지막입니다. 2026년부터 7년까지의 신규 공급도 예년 대비 작은 수준으로 예상되고 있어서 올해부터 공실률이 안정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렇게 신규 공급이 증가하게 된 원인은 선벨트에 대한 선호도 증가인데요. 텍사스주는 기후가 온화한 선벨트 지역으로 뉴욕이나 LA와 같은 대도시에 비해 임대료도 상대적으로 낮아서 인구가 빠른 속도로 증가 중입니다. 세율도 미국 내 가장 낮은 수준으로 기업들의 선호도 역시 높습니다. 코로나19 발생 이후 엑스, 쉐브론, 휴대패커드 등 기업들이 텍사스로 본사를 이전하기도 했고 올해 KFC나 메타 등 다수의 기업들이 텍사스로의 본사 이전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처럼 상업용 부동산 수요가 증가하면서 급증한 수요에 맞춰 오피스 신축, 재개발이 활발히 진행되었고 수급 불균형으로 인해서 공실률이 상승했는데요. 이후에 고금리와 인플레이션 시기를 거치면서 급상승한 자재비, 인건비 그리고 높은 공실률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신규 개발 투자가 줄어드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최근에 공실률이 하락하고 있는 또 다른 이유는 사무실 복귀인데요. 최근 오스틴, 휴스턴 오피스 시장 공실률 하락의 주요인 중 하나가 활발한 임대차 활동입니다. 기업들의 사무실 복귀에 따라 신규와 재계약 임차 수요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데요. 올해 1분기에는 에너지 기업들인 모티바, 아람코, 머큐리 에너지 같은 회사들이 휴스턴에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오스틴에서는 2024년부터 비자, 페이팔, IBM과 같은 IT, 금융업종의 임차인들이 신규로 임차를 활발히 진행했습니다. 구글은 오스틴 CBD에 위치한 세일보트 빌딩의 준공전 선임차 계약을
체결했는데요. 코로나19가 발생하면서 입주를 미뤘다가 올해 다시 입주 예정입니다. 기업들의 이제 오피스 입주에 따라 연간 임차인들의 연쇄적인 임대차 활동도 나타날 것으로 기대되고 올해 텍사스 주요 도시들의 오피스 순흡수 면적이 플러스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빠른 인구 증가 속도도 공실률 하락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텍사스는 미국 내에서 인구가 가장 빠르게 증가 중인 주 중에 하나고 비농업 고용자 수는 미국에서 가장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인구 성장세와 기업 수요를 기반해서 댈러스, 오스틴, 휴스턴의 사무직 고용자 수 증가율도 타 도시 대비 높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공실률의 완만한 하락세가 전망되고 다만 트럼프 당선 이후 불확실해진 정책, 최근의 경기 둔화가 상업용 부동산 임차 수요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어서 유의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리포트를 참고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기업 및 산업 분석 순서이고요. 먼저 통신업종의 하반기 전망 자료입니다. 김주섭 연구원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통신 서비스 담당 김준서입니다. 전일 발간한 하반기 전망 자료를 간략히 말씀드리려고 하고요. 일단은 투자 의견 포지티브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 현재 통신업종 주가는 리스크 인식이라고 판단합니다. 아시다시피 대통령 선거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거기에 SK텔레콤 유심 보안 침해 사건으로 인해서 마케팅 비용이 과도하게 집행이 되는 것 아니냐라는 우려가 존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저희가 판단하기에 이 두 가지 이벤트는 상반기에 마무리될 이벤트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통상적으로 그 대통령 선거 같은 경우는 선거일 전후 국면이 달라지는 형태가 되고 SK텔레콤 유심 보안 침해 사건 역시도 단기적인 이벤트로 판단을 하고 있어서 펀더멘털에 주목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일단 하반기에 통신업종의 이제 주요 주가 드라이버는 첫 번째는 기업 가치 제고 프로그램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일단 통신사들은 모두 10%대의 ROE 개선을 기업 가치 제고 방안의 이제 핵심으로 내세웠는데요. 일단 이들의 기업 가치 제고 프로그램을 보면 일단 순이익률 증가, 재무 레버리지가 필수한 구조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에 따라서 저수익 사업의 재편 및 합리화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으로 파악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 비핵심 자산 매각을 통한 자산 회전율이 빠르게 개선되는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하반기 실적과 하반기 실적은 상당히 좋은 움직임을 예상을 하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 주가 움직임 역시도 화답을 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휴대폰 ARPU의 상승 가능성이 부각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5G 가입자 수 자체가 65%를 넘어서면서 높은 요금제 판매에 부정적이다라고 판단들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요. 최근 통신사들의 동향을 보면 재밌게도 10만 원 이상의 프리미엄 요금제 중심으로 출시가 되고 있습니다. 이들 요금제들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OTT 서비스라든지 음원 서비스라든지 이런 부가 서비스들을 번들링을 하고 있는데요. 이와 같은 10만 원 이상의 프리미엄 요금제가 일단 10% 가까이 가입자들이 이제 가입을 하기 시작을 했다라는 점입니다. 하반기에는 AI 서비스들이 이와 같은 번들링 서비스에 추가가 되면서 휴대폰 ARPU가 10만 원이 넘어서는 그런 형태도 예상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실적 개선, 휴대폰 ARPU 상승 가능성 이런 것들을 감안을 해보면 최근 대통령 선거와 SK텔레콤 유심 해킹 사태로 인해서 다운그레이드에서 평가가 되고 있는 이런 상황은 오히려 역발상으로 투자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리포트를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은 원전과 SMR 자료입니다. 장문준 연구원입니다. 원전 관련 인덱스를 작성해 보았습니다. 저희가 5월 동안 연속으로 원전 관련한 리포트를 써왔는데요. 그 리포트를 좀 더 유기적으로 묶어서 전체 산업을 조망해 보실 수 있도록 작성을 해보았습니다. 원전 사이클이 왜 돌아오고 있는지, 그 과정에서 한국의 경험이 어떻게 평가받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기업들이 이번 사이클에서는 수혜를 받을지 좀 자세하게 다뤄봤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최근 주가 상승이 가팔랐지만 원전 밸류체인의 전반적인 리레이팅은 큰 그림에서 계속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원전 사이클이 돌아오는 가운데 현대건설, 두산에너빌리티, BHI가 이번 사이클의 중심일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2008년, 2010년 원자력 사이클이 있었습니다. 팀코리아에서도 특히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공기업들이 주가의 핵심 플레이어였습니다. 이번 사이클은 미국과 유럽 등지에서 원전에 대한 수요가 회복되면서 일어나고 있는데 팀코리아를 넘어선 새로운 수주 루트를 만들고 있음이 긍정적입니다. 지난 원자력 사이클과 다른 차이점의 핵심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사이클은 돌아오지만 결이 달라졌으므로 전략도 바뀌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지난번 사이클의 중심이 한전 KPS와 한전 기술 같은 기업이었다면 이번 사이클의 주인공은 민간 기업 쪽에 좀 더 집중될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있고, 현대건설, 두산에너빌리티, BHI를 이번 사이클의 핵심 플레이어로 지속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현대건설 자료 이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대건설 리포트입니다. 현대건설 투자의견 바이 목표 주가는 62,000원으로 상향하도록 하겠습니다. 12개월 선행 BBPS의 0.8배 수준입니다. 업종 최선호주 원자력 대표주로 지속적으로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들어 주가는 75% 이상 오른 상태입니다. 1월부터 이어진 주가 상승 피로감이 존재할 수도 있고, 건설주가 과연 리레이팅이 가능할 것이라는 회의적인 시각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저희 판단은 다른데요. 돌아오는 글로벌 원전 사이클에서 수행의 표준이 될 기업이 금년에 이어진 상승에도 12개월 선행 PB 기준 0.6배에 불과합니다. 주가 재평가는 아직 제대로 시작되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대건설은 한국 원전과 유이 바라카 원전의 성공적인 완공 경험을 바탕으로 주도 수주 방식을 넘어 글로벌 기업들과의 장기 파트너십을 통해 수주 상품과 시장을 완전히 다변화시키는 중입니다. 올해 하반기에는 SMR, 2025년 말에서 26년부터는 대형 원전, 콜텍과 웨스팅하우스 파트너십의 성과가 확인될 전망입니다. 명실상부 글로벌 원전 건설의 표준을 제시하는 기업으로 거듭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은 두산에너빌리티 자료입니다. 정혜정 연구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유틸리티 담당 정혜정입니다. 두산에너빌리티에 대한 업데이트 자료 말씀드리겠습니다. 두산에너빌리티의 내 투자 의견 바이를 유지하고 목표 주가는 44,000원으로 13% 상향 조정합니다.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한 것은 예상보다 SMR 계약 체결 속도가 가속화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대형 원전 시장의 확대가 추가적으로 더 진행될 수 있다는 점 등을 반영해 장기 실적 추정치를 높인 것이 주 원인이었습니다. 전일 종가 대비 상승 여력은 18%입니다. 두산에너빌리티의 주요 SMR 파트너사인 뉴스케일 파워는 지난 12일에 있었던 1분기 실적 발표에서 올해 7월 지금 진행 중인 77MW 모델에 대한 NRC 표준 설계 승인 절차가 예정대로 잘 진행이 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2025년 말까지 1개에서 2개 프로젝트에 대해 확고한 고객 주문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두산에너빌리티는 이미 뉴스케일로부터 모듈 6기에 대한 소재 발주를 확보를 한 바 있고요. 올해 중에 기자재 12기, 소재 6기에 대한 수주를 추가할 예정이 있기 때문에 올해 연말에 계약이 확정될 경우 빠르게 부품 납품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한편 글로벌 원전 정책 변화도 장기적으로는 두산에너빌리티의 수혜로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AI 데이터 센터의 증가와 전기화 확대에 따른 전력 수요의 증가는 SMR 외에도 대형 원전과 LNG 복합 발전에 대한 수요로 이어지고 있는데요. 특히 좀 상징적인 것은 굉장히 강경하게 탈원전 기조를 유지했던 독일이 이틀 전 원자력 발전에 대한 반대 입장을 철회하겠다라고 발표를 하면서 유럽 내 대형 원전 건설 허가가 보다 수월해질 예정입니다. 미국을 필두로 빠르게 늘어난 전력 수요에 안정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장기적으로는 원전과 SMR, 중단기적으로는 LNG 복합 발전으로 대응하는 전략을 취하는 국가들이 늘어나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 두산에너빌리티가 원전 주기기를 공급하는 웨스팅하우스 같은 경우는 지금 동유럽 이미 수주를 확보한 동유럽 외에도 캐나다, 핀란드, 스웨덴 같은 북미 및 북유럽 국가들에도 대형 원전 수출을 준비하고 있어 이런 것들이 보다 현실화될 경우 두산에너빌리티의 대형 원전 수주 규모는 훨씬 더 커질 것으로 전망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은 BHI 자료이고요. 한재훈 연구원입니다. 네, BHI 말씀드리겠습니다. 투자 포인트 바로 넘어가서 말씀드리면 원전 SMR 생태계 쪽에서 이제 변화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프로젝트의 주체가 국가에서 민간 기업으로 넘어가고 있고요. 그리고 이러한 민간 기업들이 기술을 갖추기 시작하면서 프로젝트를 수행하기 위한 능력 확보가 시작됐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인 예로 현재 선두권 기업들은 한국 기업들과 선제적으로 팀을 이루고 있는데, 이는 결과적으로 각 기업들이 자체적인 밸류체인, 그러니까 SMR에서의 자체적인 제조 플랫폼을 구축하고자 하는 시도로 볼 수 있겠습니다. 각기 다른 여러 가지 프로젝트를 하나의 팀으로 수행하면서 각 프로젝트에 수반되는 수행에서의 리스크 편차를 줄이겠다라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구조적인 변화가 BHI에게 수혜로 연결될 수 있는 이유는 BHI가 한국의 원전 제조 기업이기 때문입니다. 현재 원전 생태계에서 한국 기업의 위상은 대체 불가능합니다. 다수의 원전 건설과 운영을 통해서 표준화된 프로세스가 확보되어 있고요. 이를 실제로 바라카 원전 프로젝트를 온타임, 온버짓으로
끝냈던 레퍼런스까지 확보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서구권 원전 프로젝트의 실패 원인인 예산 초과, 공기 지연 등의 이슈에서 한국 기업은 오히려 강한 면모를 보였다는 것이 포인트라 할 수 있겠습니다. BHI는 두산에너빌리티를 제외하면 국내 유일의 1계통 보조기기 납품이 가능한 기업이고요. 여러 가지 레퍼런스를 통해서 납기, 단가 등에서 실제로 강점을 증명한 기업입니다. 즉 수행 능력 확보를 위한 밸류체인 구축에 적합한 기업이라는 의미고요. 향후 원전 SMR 생태계에서 생태계의 구조적 변화에 따른 수혜 가능성에 주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은 오리온 자료입니다. 유은혜 연구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음식료 담당 류은혜입니다. 오리온 4월 잠정실적 코멘트 말씀드리겠습니다. 4월 법인별 합산 영업이익은 426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 감소했습니다. 한국 같은 경우는 전반적인 내수 소비 둔화에도 성장의 유지점인 점이 좋았지만 가격 인상 효과가 미미한 점이 아쉬웠고요. 중국은 춘절 효과가 사라진 가운데 경쟁사의 고강도 프로모션으로 인해 출고량이 영향받으면서 현지 기준 매출이 역성장했습니다. 베트남은 내수가 둔화됐지만 기존 제품, 신제품 둘 다 고루 성장하면서 현지 기준 매출이 성장 전환했습니다. 러시아는 전년 동월 기저 효과로 현지 기준 매출이 고성장했고요. 높은 수요를 기반으로 공장 가동률이 계속해서 100%를 상회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 법인 같은 경우에는 작년 12월에 초코 제품 가격을 평균 10.6% 인상을 했는데요. 이번 달에 인식된 매출 기여는 10억 원 수준이지만 이익 기여가 미미한 점이 약간 시장 기대치를 하회한 부분입니다. 중국 법인 같은 경우에는 경쟁사가 춘절 재고 물량 처리를 위해서 공격적으로 할인을 진행을 했는데요. 이에 따라 오리온의 출고량이 일부 조정되면서 현지 기준 매출이 2% 역성장을 했습니다. 이러한 고강도 프로모션은 빠르면 5월, 늦으면 6월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돼서 5월이랑 6월 실적은 슬로우한 흐름을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전일 실적 발표를 통해서 수요가 높은 쌀과자 라인의 연내 증설을 논의 중임을 밝혔는데요. 실제로 증설이 이루어진다면 1개에서 2개 라인이 증설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러시아 법인 같은 경우에는 전년 동기 대비 초코파이 납품을 일시적으로 중단했던 기저효과로 인해 매출이 고성장을 했는데 아쉬운 부분은 환율이 계속해서 높기 때문에 원재료 가격 상승분을 계속해서 영향을 받는 점이 아쉬운 부분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리포트 참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상으로 준비된 자료 발표를 모두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